자,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기억해 주시고요. 제3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언도받은 자가 그 언도 확정 후 5일 내에 이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즉결 관서의 책임자는 상황에 따라 이를 무엇으로 대처할 수 있다? 좋습니다. 태형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했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가부개혁 이후에 사람을 때리는 태형이라는 것은 없어졌었다. 가혹한 형벌 자체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때가 1910년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0년도부터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일제감정기를 맞이하게 되죠. 맞습니다. 일제감정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일본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통치하는 거란 말이야. 처음 식민 지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어쩔지 저쩔지 모르니까 일단 무력으로 탄압한다 해가지고 무력 통치가 시작됐던 시기가 바로 1910년입니다. 자, 1910년. 그래서 말 안 듣는 조선인을 어떻게 하겠다? 때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12년대에 태형령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태형령이라는 건 무엇이냐? 말 안 듣는 조선인이 있으면은 때리겠다는 거야. 사람을 때리는 형벌. 근데 이 대상이 조선인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태형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제13조 이는 조선인에게만 적용된다. 여기 23조에 나와 있군요. 자, 때는 1910년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1번, 신문지법이 제정되었다. 자, 신문지법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신문지법이라고 하면은 좀 한국사를 깊게 공부하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해주지 않은 이상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신문지법이라는 것은 나중 가가지고 조금 1908년도에 한 번 더 개정이 되기도 하는데 대한매일신보를 이제 같이 조사하고 여기 뭐 하나 감시하는 대상에 넣게 되면서 신문지법을 통해 이제 사람들이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너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사하지 마라. 집회하지 말아라. 언론을 탄압하겠다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웃긴 게 이 신문지법을 누가 제정했는 줄 알아요? 학부 대신 이완용이 제정했다 이거죠. 정확한 시기는 1907년입니다. 1907년 학부 대신 이완용이 체결했던 것이 바로 신문지법이었다.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였다라는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2번, 교원이 제복과 칼을 착용했다. 이것은 우리가 1910년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죠. 1910년대에 교원들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흔히 다 칼을 차고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서 칼을 뽑아 들고 칼 등으로도 내려쳤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3번, 회사 설립 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았다. 이 허가를 받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1910년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왜? 회사령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조선 한반도 안에서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지 마사다케의 허가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1920년대 때는 이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제가 1920년대 가가지고는 신고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 직결 내에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있었다. 그렇죠. 봐봐.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그려줬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복습하고자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있죠. 원래 이 조선총독부가 통치 최고의 기관이었는데 그건 1910년대 이야기지. 1905년대에 뭐가 있었어? 통감부가 있었어. 그래서 초대 통감이 누구였다고? 이토 히로부미였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3대 통감이었었던 데라우지 마사다케가 이제 조선총독부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초대 총독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총독부 밑에 산하기관이 있었죠. 일단은 정무기관이 있었고 그리고 병무기관이 있었다. 경무기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무기관. 자, 정무는 뭐야?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이었고 경무는 뭐야? 경찰의 업무를 본다라는 거예요. 정치 업무를 보고 경찰 업무를 본다는 거거든. 자, 근데 이 경무기관, 경무총감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헌병대장이었다는 표현을 써요. 헌병대장. 이때 경찰들은 헌병, 경찰제였기 때문에 여기 이 경무에서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경찰의 업무 당연히 하죠. 경찰이 뭐 합니까? 아, 도둑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쫓아가가지고 경찰들이 잡잖아. 그치? 그렇게 도둑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도둑 잡자마자 때립니까? 아니야. 도둑을 잡아가지고 당신 왜 그랬는지 조서 쓰고 요렇게까지만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의 경찰의 업무, 1910년대 경찰의 업무에는 어떤 것까지가 있었냐면 판사의 업무도 있었다는 거죠. 너 도둑질했네. 너 형량, 너 태형, 세대, 땅땅땅 때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형량 딱 때리자마자 바로 몽둥이, 이 곤몽을 꺼내들고 어떻게 합니까? 때리기까지 해요. 이게 뭐야? 형벌이 내려졌는데 이거를 집행하기까지 한다. 경찰이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하는 거지, 얘들아. 경찰의 업무를 하고 판사의 업무도 하고 그리고 집행의 업무까지 한다? 경찰의 힘이 어마무시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범죄 즉결례에 의해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있었다도 마찬가지로 191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왜? 우리 이 태형이라는 것은 1920년 문화통치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5번,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였다. 흔히 볼 수 있는 1910년대의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 우리 조선인들은 정치에도 함부로 막 참여를 할 수도 없었다는 거야. 참정권을 주어주지 않았었다. 그래서 정답은 1910년까지 써서 1910년대가 아닌 식민지법 제정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1907년, 1900년대의 이야기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몇 번? 좋아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칠판 지우고 나머지 문제 피드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다음 제도 실시로 인한 변화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결수를 임시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토지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유지까지 뺏어갔었던 거. 이거 딱 보니까 뭐야? 1910년대에 시행했었던 토지조사령의 얘기잖아. 그치? 토지조사령에 대한 내용이다. 토지조사령? 오케이. 자, 1910년대구나. 왜요? 토지조사령의 특징 두 가지가 있었어. 기간부 신고제와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 이 당시에 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국유지도 포함. 국유지를 신고 어떻게 해? 국유지를 포함해가지고 다 미신고 토지는 국가에서 가져간다. 총독부에서 가져간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기억을 해 두시고 보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경작권이라는 건 뭐야? 내 땅이 아니야, 얘들아. 내 땅이 아닌데 여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근데 그거는 사실상 소작농들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작농들이 몰락했잖아요. 소작농이 뭐가 됐었어? 화전민으로 몰락하게 됐다고 그래서 화전민 뭐야? 산 같은 데 가가지고 불을 질러. 그리고 나서 땅을 한번 솎아. 거기에다가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았다니까?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주한테서 이 경작권을 돈 주고 샀어요. 영구 경작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땅이 있지만 땅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다 농사 짓고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부 돈을 받고 임대를 해주는 거야. 돈을 받고 너가 여기에서 땅에다가 뭐 지어라? 농사 지어라 라고 했는데 그런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내가 돈 주고 산 경작권 이제 쓸 수가 없네. 나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네. 가 되었던 것이라고요. 그래서 소작농 몰락의 원인이 됐었다. 총독부 지세 수입이 증가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실시를 했던 거잖아. 의미 없이 토지조사령을 한 건 아니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지금 뭐가 처음이야? 이 한반도 조선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식민 통치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 한반도에 뭐가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토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그걸 조사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은 사실 명분이고,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이 재정을 위함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토지 수입이 실제로 증가했던 것도 맞습니다. 삼정문란이 심화되어 밀란이 발생했다. 자, 이 삼정의 문란, 삼정이 뭐였어? 이것도 사실상 세금에 관한 일이었죠. 전정, 군정, 그리고 환정까지 해가지고 삼정의 문란. 이거는 조선 후기에, 진짜 조선 왕조 후기에 정조께서 돌아가시고 전조의 아들이었던 순조와 순조 다음에 헌종, 헌종 다음에 강화도에서 초빙해온 철종까지가 요 시기, 제도정치기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아니다. 자, 토지 약탈을 위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의 설립 기간은 웬만하면 기억을 해두라고요. 어려운 학교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풀어보는 문제 뭡니까? 최다 5단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쉽다고 이거네 하고 나머지 선지는 안 보고 풀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그럼 의미가 없지.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문제를 푸는 게 무슨 도움이 되나? 알겠어. 잔소리 여기까지만 할게. 자, 토지 약탈을 위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 동양척식 회사가, 아이고야. 자, 요게 하나가 빠졌군요. 파란 색깔로 그냥 계속 갈게요. 자, 토지 약탈을 위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을 때는 1900 몇 년이었다? 그렇지. 1908년이었었다. 그럼 식산은행은 언제였어? 1910년대였었지. 그래서 이 시기를 기억해야 돼. 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10년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선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총독부에 이 재정적 지원을 했었던 식산은행은 1910년대가 맞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좋아요. 8번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10번까지 풀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도록 할게요. 짜잔. 9번. 자료에서 설명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토지 소유권을 정하는 방법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해결이 아주 어려웠다. 이에 특별히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지적의 어지러움을 정리하고 소유권을 확인하여 재정의 기초를 세우려고 한다. 아, 누구야 지금? 데라우지? 총독이야. 데라우지 총독은 초대 총독이지. 1910년대 초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지? 1대 총독, 2대 총독, 3대 총독을 기억해봐. 1대 총독, 2대 총독, 3대 총독. 이름은 잘 몰라도 문화 통치를 열었었던 3대 총독은 누구였어? 사이토 마코토였잖아. 그치? 여기가 마코토였으면은 여기가 데라우지야. 10년을 기준으로 데라우지라고 하면은 1910년대 초반이라고. 아, 그러면 이거 데라우지 이름만 보고도 1910년대라는 거 유추할 수 있고, 요 내용에 토지 소유권을 정하는 방법이 완비되지가 않아가지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토지 제도를 완성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시작했었던 이것은 토지 조사국도 나와 있네요. 조사령입니다. 토지 조사령이었다. 자, 이 토지 조사령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야, 얘들아. 1번 봐봐. 수리시설 개선비를 농민이 떠맡게 되었었다. 수리시설 개선비를 농민이 떠맡게 됐었고, 2번은요, 농지 확장, 종자 개량 등을 통해서 생산이 늘어났다. 농지를 확장했죠. 일단은 우리 밭에서 농으로 바꾸게 됐던 거. 그건 언제였어요? 이건 언제였어요? 1920년대 아니었어요? 1920년대 뭐였어요? 산미 증식 계획이었잖아. 선생님, 요거 다 정답인데요? 해가지고 식은땀 줄줄 나는 친구들 있지. 이거 뭐야? 산미 증식 계획이잖아. 이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미국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제정했었던 거. 산미 증식 계획이다. 헷갈리지 맙시다. 선생님, 수리시설 개선비?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종자도 개량하고, 쌀 많이 생산을 했는데 생산량보다 수탈량이 더 많았었던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출량이 더 많았었던 거는 이거는 1, 2번은 산미 증식 계획이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10년대 토지조사령 얘기하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된다고. 자, 3번.
오정보를 초과한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했다. 이거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기밀성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것은 아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리고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이승만 대통령. 요거는 남북으로 나뉘고 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남북이 갈라졌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X. 자, 4번. 일본 내에 부족한 식량을 한국에서 확보할 목적으로 실시했었다. 요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산미증식 계획을 왜 1920년대에 실시했냐?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시작이 됐었다면 일본의 산업화는 1920년대에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농촌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산업화로 다 어디로 갔겠어? 도시 가는 거야. 도시로 가게 되니까 농촌에는 이제 뭐밖에 없어? 고령층 인구밖에 없어. 고령층 인구들만 있다 보니 당연히 이런 농업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서 1920년대에 급작스럽게 우리나라에 실시했었던 게 산미 증식 계획이었었다. 일본 안에서 이 생산량, 식량 확보량을 우리가 미국을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없다면 조선 땅에서 하자. 조선 땅에서 더 많이 생산시켜서 어떻게 하자? 우리나라도 수입하자는 목적으로 실시됐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미증식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5번. 조선 총독이 정한 기한 내에 토지 소유주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었었다. 자,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토지 소유주가 직접적으로 실시를 했었어야 됐다. 그러니까요, 요게 정답이죠. 요게 토지조사령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토지조사령의 특징 두 가지 얘기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야? 기간, 제, 신고, 제라는 거야. 왜? 기간을 줄 테니 너네 신고해라 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신고할 것 같니? 선생님은 절대 안 하거든. 응? 아니, 지들이 뭔데 신고하라 말아야? 지들 땅이야? 이거 우리나라 땅이야? 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안 했을 거고, 분명히 다른 친구들도 귀찮네, 신고하지 말아야지,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 1910년대 토지조사령이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번입니다. 거의 끝났어요. 힘내봅시다. 자, 10번. 아래의 자료의 정책이 시행된 결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있네요. 죄송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제1조 토지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제 귀에 닦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토지조사령이죠. 토지조사령. 연도는 1910년대 무단통치기의 양상을 보고 있다. 자, 1번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늘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맞고요. 2번 자장농이 줄고 소장농이 늘었다. 요게 정답이죠. 중요한 거, 자장농. 내가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에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자장농이야. 소장농은 뭐야? 나는 땅이 없어. 근데 이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장농이란 말이야. 대한민국은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1950년도까지 6.25 전쟁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민이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다 뭐 했어? 농사를 지었어. 내 땅이 있든 없든 농사를 지었었다고. 자장농이 줄었대. 소장농이 어떻게 느나? 응? 자장농이 줄고 소장농도 줄었던 것이 심지어 화전민까지 됐다고. 응? 그래가지고 만주로 올라가기까지 했었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요거 3번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이 부정되었었다. 자,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이 부정되었었다. 자,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이 왜 부정됐어요? 기간제 신고제였기 때문이었죠. 너 이때 신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네 토지 아니야 가 됐던 거라고. 요것도 오케이. 자, 4번 일본인의 토지 소유 면적이 증가했다. 왜? 총독부에서는 이렇게 조사했던 토지에 대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굉장히 싼 값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는 어떻게? 일본에다가, 이게 영국에 동인도 회사가 있다면은 일본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었던 거야. 응?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토지를 일본인들한테 더 싸게 판 거지. 일본인들은
조선 땅에서 이렇게 토지를 사? 우리 사야지 하면서 일본인 지주가 늘어나게 됐던 것도 사실이지요. 5번, 농민들은 관습적인 경작권을 상실하였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 경작권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이렇게 얘기해. 국룰. 응? 국룰이었다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집이 있을 것 같니? 선생님은 집이 없어요. 선생님은 아파트가 없단 말이야. 선생님은 내 개인 주택 이런 게 없어. 난 아직도 전세를 살고 있단 말이지. 전세 뭐야? 이 집을 잠깐 내가 빌리는 거야. 2년 동안 빌리는 거야. 전세를 했다라는 표현 쓰잖아. 월세는 뭘까? 월세는 다달이 내가 돈을 주겠다는 거야. 이 집에 살고 있는 계약한 기간만큼 다달이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월세지. 요거 경작권이 일종의 월세, 전세 같은 거야. 특히 전세라고 볼 수 있어. 응? 우리가 계약한 기간 동안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 동안 경작을 하겠다. 돈을 주고 경작권을 사겠다는 건데 소작농들이 그러면 이 경작권이 필요하겠지. 근데 이 경작권을 부정당해. 아니 그 경작권 내가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은 요것도 정답이 돼서 대부분의 소작농들 우리는 토지가 없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다 얘들아. 선생님 집은 전세라 그랬어.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해? 갑자기 내 집을 잃었네? 나 이제 더 이상 여기 못 사네? 그럼 그때부터 짐 싸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것도 같은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자, 10번까지 약속을 했죠. 자,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고 반복적으로 지금 1910년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거 쉽네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얘들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풀어보는 문제는 최다 오답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씩 곱씹어보고 내신 문제,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요. 연도가 섞여서 나와. 1930년대 나왔다가 20년대 나왔다가 10년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섞여서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특히나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9번에 했었던 문제 같은 경우입니다. 9번 문제들 요런 게 조금 어렵지. 왜? 여러분들은 문제의 선지를 다 읽어보진 않아. 진짜 이거 정말 잘못된 습관이야. 중간 정도 1번, 2번 정답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 1번 정답 아니지, 2번 정답 아니니까 왜요? 맞잖아요. 이게 뭔데? 이게 그잖아요. 맞잖아요. 그랬잖아. 이건 사실이지. 하지만 1920년대에 산미 증식 계획 때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헷갈리지 맙시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